안녕하세요. 급등 주식회사에서 테마주를 전문적으로 쓸어 담는 남자 정소보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제가 일전에 영상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 좀 장이 급박하게 돌아갈 것 같아서 이에 대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수익보다는 아마 손해가 좀 있는 날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만회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체코 원전주로 체코 원전 테마로 분류가 되는 종목인데요. 주말간 조금 뭐라고나 할까요? 충격적인 속보가 들려왔습니다. 원래는 오늘 계약 예정이었어요. 오늘 7일이죠. 계약 예정이었는데 이 계약이 무산됐습니다. 사유는 체코 법원에서 원전 계약 서명 중지 명령을 내렸어요. 이 명령이 왜 내려왔느냐? 제가 이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프랑스 때문이고요. 프랑스에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했습니다. 누가? 체코 법원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계약이 현재 무산이 된 상황이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 안 그래도 이 원전 계약이 끝나면 재료 소멸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확률이 있었는데 이 악재 하나 때문에 아마 오늘 이 종목 상당히 좋지 못할 겁니다. 일단 그 부분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지금부터 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고요. 잠시 뒤에 제가 이 차트를 분석해서 설명드리는 내용은 여러분도 쉽게 집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사용하는 트레이딩 뷰의 지표들 이 지표를 가지고 챗 GPT에 입력을 해서 우리도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전문가들만 항상 하던 분석이죠. 기술적 분석. 전문가도 결국 학습을 하고 이 기술적 분석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학습을 챗 GPT에게 대신 시키고 이 챗 GPT가 우리가 주는 차트와 지표를 가지고 앞으로는 기술적 분석을 해줄 겁니다. 세상 참 좋아졌죠. 이와 관련된 내용들 공유 받으실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010-7318-9563 여기로 청소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지표와 그리고 챗 GPT에 사용하는 프롬프트들 좀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도 직접 이제 기술적 분석 한번 해보시고 원하시는 종목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로 돌아와서요. 지금 보시는 건 일봉 차트입니다. 자, 그럼 우선은 일봉 차트 자세한 분석을 해보기 전에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거래량이 동반된 음봉이 발생했죠. 이럴 경우 우리는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수익 실현. 자, 수익 실현하고 빠져나간 차트죠, 사실. 아무튼 이 부분 한번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봉 기준입니다. 주가 흐름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 이틀간 음봉이 출현을 했고 특히 5월 3일은 거래량을 동반한 하락으로 이익 실현 매물 출현을 시사한다. 아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린 내용과 같은 말이죠. 자, 아무튼 지금 지표도 해석을 한번 해보자면 일단은 히스토그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고조된 상태, 뭔가 거래량이 폭발을 했죠. 이거는 과열 가능성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파란색에서 하늘색으로 강도가 증가되며 에너지가 집중되고 있다. 전일 음봉과 함께 상승세 꺾임 신호가 발생했다. 제가 쓰는 지표 같은 경우에 이 추세가 강하면 청록색, 그러니까 하늘색이죠. 청록색 히스토그램을 나타내고 여기서 추세가 조금씩 줄어들 때마다 파란색으로 변합니다. 이 부분을 지금 GPT가 기술적 분석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머니 유입이 포착됐다. 이 스마트머니가 뭘 의미하냐면 세력입니다. 결국은 세력의 돈, 거대한 세력의 돈을 보통 스마트머니라고 부릅니다. 세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관일 수도 있고 거대 투자자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런 걸 스마트머니라고 부릅니다. 일단은 차트는 일봉 차트는 이런 상황이고요.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자면 상승 추세는 아직 꺾이지 않았지만 고점 매물 소화 구간 진입 가능성이 높다. 근데 문제는 이 상승 추세가 이런 악재 때문에 꺾일 것 같습니다. 이 체코 원전 악재 때문에 이 상승 추세가 조금 주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도 보시면 일단은 거래량을 동반한 하락이 발생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보다는 일단 조정 또는 횡보
가능성이 우세하다고 일단은 일봉 차트를 분석해봤는데, 여기에 이제 체코 악재 더해지면 오늘 주가 상황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거래일도 결국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마이너스 한 5% 정도 이렇게 마감한 상태에서 오늘 장이 열리면 아마 이 하락 반복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일봉을 봤으니 우리는 단타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봉을 조금 봐야겠죠. 분봉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술적 분석 한번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지표 사용해서 한 번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흐름을 요약하자면 오전장 초반과 정오 무렵 보통 뭐 단타 치기 좋은 시간이죠. 9시 그리고 점심 급격한 시세 상승 후 급락이 반복 출현한다. 뭐 이거는 뭐라고나 할까요? 테마주의 숙명이라고나 할까요? 장 초반에 급격하게 상승하고 이후 뭐 급락하거나 횡보하는 이런 모습은 뭐 테마주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인데, 문제는 이전 거래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매도세가 강했고 수급이 완전 이탈된 상태에서 장이 마감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후 또 대체거래소에서 거래가 이어졌지만 뭐 비슷한 상황으로 보이고 있고요. 일단은 뭐 지표를 한번 분석해 보자면은 사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이 부분이거든요. 하락세가 극단적으로 강화되었다. 그리고 세력의 장난성 움직임이 보인다. 그리고 점차 힘이 빠지는 흐름이다. 매수 신호가 거의 없다. 일단은 여기만 놓고 봐도 지금 부정적인 시그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정적인 시그널에 악재까지 더해지면 당분간은 아마 주가가 힘을 못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이 계약이 미뤄지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 일단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지금 결정권자가 부재 중이죠. 부재 중이었거나 당시에 조금 정치적으로 복잡한 문제에 휩싸여 있었죠. 이것 때문에 좀 계약이 미뤄지고 있지 않나라는 추측도 있었는데요. 이 추측에 조금 더 힘을 좀 더해 보자면요. 일단은 지금 체코가 10월까지 총선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아니고요. 뭐 총리 뽑고 그리고 하원 의원들 선출하는 기간인데, 지금 체코의 대통령이 누구냐? 이분을 좀 보셔야 되겠는데, 파벨 대통령입니다. 파벨 대통령이 현재 오늘 계약의 불발 사유, 원흉이죠. 어떻게 보면 프랑스와 에너지 및 인프라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안보 관계까지, 이렇게 일단 체코 대통령이 지금 프랑스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이 없죠. 부재 중이죠. 이런 좀 외교적인 문제들이 이번 계약 불발에 조금 더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힘이라기보단 뭐 압박 같은 거겠죠. 아무튼 지금 프랑스에서, 정확하게는 프랑스 국적의 기업에서 우리의 체코 원전 수주에 지속적으로 태클을 걸고 있는 건데, 이런 상황 헤쳐나가려면 사실 우리도 정치적으로 결정권자가 다시 등장을 해야 좀 프랑스에 외교적인 압박을 넣든가 아니면 체코에 좀 외교적인 압박을 넣을 수 있겠죠. 압박보다는 뭐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좀 제시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솔직히 체코 원전 같은 경우에 지금 미뤄진다면 사실 언제 다시 계약 얘기가 나올지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이 새벽에 급하게 영상을 찍는 거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 분봉 잠깐 살펴볼 텐데요. 지금 보시는 건 1분봉이고, 일단은 여기를 보시면 보조지표에 검은색 히스토그램이 보이실 거예요. 이 검은색 히스토그램이 무엇을 뜻하냐? 자, 이 자리를 따라 올라가 보면 세력의 매도가 의심되는 자리입니다. 세력의 매도가 의심될 때 저렇게 검은색 히스토그램이 표시되곤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그널을 보내주는 거죠. 자, 세력이 매도한 이후에 주가 현재 보시면 뭐 박스권에 갇혀 있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횡보를 하고 있죠. 보통의 경우에 세력의 매도 후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면 저는 매집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급등이든 아니면 급락이든 둘 중 한 방향으로 주가가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상승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오늘 또 중요한 뉴스가 새벽에 속보로 뜬 게 있는데, 미국에서는 또 관세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미 증시가 하락했어요. 이 하락 여파 잠시 후에 개장될 한국장에도 닥쳐올 텐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아주 큰 악재까지 터져버린 종목 같은 경우에 뭐 안 봐도 아시겠죠. 오늘 뭐 하락은 거의 100%
100% 확정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그런 이슈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두산 에너빌리티 장 초반에 조금 상승을 한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포지션을 잡는데 조금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하락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포지션을 잡을 만한 자리는 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체코 원전이 너무 큰 악재로 다가와 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지금 해소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소해서 소멸시킬지가 사실 관건이에요. 일단은 우리 정부의 입장이 언제 발표되느냐, 그리고 정부의 입장을 조금 들어보고 그 이후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포지션을 잡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새벽에 들려온 기분 좋지 못한 소식 때문에 좀 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고요. 조금 두서가 없을 수도 있으니 양해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지금 이렇게 급하게 올려드린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에 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에는 조금 더 희망찬 정보와 밝은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